자, 반갑습니다. 최면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5G, 이 5G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G는 반드시 좀 투자자라면은 반드시 이 머릿속에 넣고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업종이고 앞으로 약 최소 5년 동안의 이러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5G 관련된 핵심주들은 반드시 좀 모아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최면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 종목들까지 다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대한항공시는 이제 약 1,000원에서 그리고 약 6,600원, 현재 6,600원 가격이고 실초 500원, 대략 한 7배가량 오른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벌써 뭐 2배, 기본 2배부터 시작해서 뭐 7배, 8배, 뭐 6배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저 체면토는 이렇게 오른 종목보다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 이제 막 적자를 탈피하고 있고, 턴 어라운드가 진행된 종목들, 아직은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이제 투자에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G란 이제 뭐,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G, 그러니까 LTE를 주축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면은, 이젠 이것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5G로 이제 좀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이쪽에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5년 뒤에는 완전히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뭐 사물 인터넷, 더 나아가서 인간과 사물이 연결되는 만물 인터넷,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될수록 뭐 VR, AR, MR, 이쪽도 다 가면 갈수록 5G가 무조건 필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은 아주 공격적으로 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분야가 바로 이 5G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도 대략 한 70배 이상 빨라지는 것이 이제 뭐 지금의 4G보다도 70배 이상 빨라지는 것이 5G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속 500km, 그러니까 500km 정도면은 뭐 고속 열차 정도 되겠죠. 이 고속 열차에서도 아주 자유롭게 통신이 가능할 정도의 속도가 되어야지만 이 5G의 이런 속도를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려서 뭐 자동차, 뭐 스피커, 웨어러블 이렇게 디바이스 등에서 이제 이 5G를 연결을 시킴으로써 초연결 사회가 이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TV면 TV, 스피커면 스피커, 컴퓨터면 컴퓨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스피커가 연결되고 웨어러블과 자동차가 연결되고 뭐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연결되는 등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항상 이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5G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체를 초월하는 겁니다. 디바이스를 초월하면서 이제 뭐 사물 간에 연결되는 것이고요. 뭐 굳이 내 물건과 내 물건뿐만이 아니라 뭐 가로등과 내 자동차가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다. 뭐 3G, 4G, 뭐 2G에서 3G 갈 때가 특히나 뭐 SK텔레콤이 굉장히 많이 뛰었죠. 20배 이상 뛰었는데 이제 5G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까지 뭐 3G, 4G에 이제 비교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큰 투자 금액이 좀 요구되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모바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모바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뭐 무릇 말씀드리지만 뭐 자동차끼리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나와 이 가전제품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스마트폰과 뭐 스피커, 스마트폰과 자동차, 스마트폰과 보일러 이런 식으로 항상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초고속 필요하겠죠. 지금의 인터넷 속도보다 70배 이상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초저지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 기지국을 거쳐 단말기까지 돌아오는 시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초저지연, 지연 현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차끼리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단 3초만이라도 이 연결이 끊겨버린다면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연결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다중 디바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핸드폰끼리만 혹은 핸드폰만 TV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초연결, 핸드폰, 보일러,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스피커, 냉장고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초연결, 그러니까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해져야지만 이 5G
세상이 이제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격적, 그러니까 이 가능성, 성장성의 본격적인 증가는 19년부터이다. 그러니까 올해 2018년 12월부터 이제 한국에서 가장 먼저 5G 상용화를 이제 실시할 것입니다. 실시한다는 것이 뭐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전 세계적인 투자는 이제 한국의 18년 12월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19년부터 이제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내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간은 이 5G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5G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주도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3년에서 5년까지는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의 투자 금액은 4G 때의 규모를 훨씬 더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G는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관심 핵심주들, 특히나 중소형주 중에서도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다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좋은 기술력이라던가 아니면 독과점적인 시장을 이제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12월이 되기 전에는 조금씩 모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G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 하반기부터 이제 수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년부터 수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은 18년 하반기, 지금부터 이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년 상반기에는 이제 기지국에 대한 이제 설치되는 그런 뭐 후순 계기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지국에 설치된 뭐 안테나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쪽에 설치되는 여러 잡다한 부품들을 납품하는 기업들의 매출이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스몰셀이라던가 아니면 모바일에 작게 들어가는 이런 작은 부품들에 대해서도 이제 매출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19년 하반기까지는 이제 장비 업체들이 이제 수주를 본격적으로 맞이할 거고요. 19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트래픽 증가를 소화할 수 있는 이제 유무선 장비 업체 중심으로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의 수혜 강도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죠. 이미 지금 많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신 서비스에 따른 이런 기지국과 중계기 구축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이제 이 중계기와 그리고 기지국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KMW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당연히 뭐 주가는 오르는 거죠. 뭐 RFHIC 이쪽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제 5G 서비스에 이제 쓰일 것으로 이제 결정된 3.5Hz죠. 그러니까 초고 주파수 그러니까 2.8Hz 대역은 이제 기존 2기가부터 LTE 대역에서 쓰였던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2G부터 LTE 대역에 쓰였던 이 주파수가 이제 2.6Hz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도달 거리가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5G 커버리지 구축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G부터 4G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낮은 주파수였기 때문에 전파의 도달거리가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km마다 기지국을 설치해도 된다. 뭐 5km마다 안테나를 설치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따져줬다면은 이제부터는 초고파수 5G 시대이기 때문에 10km였던 기지국 거리가 2km가 되고 이제 5km였던 안테나 기지가 1km가 되고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투자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기에 투자 금액에 따라서도 이제 그만큼 더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더 뛰어나고 비싼 장비들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5G 이제 투자자로서는 가장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도 이제 무수히 많은 정보를 왔다 갔다 이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기지국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소규모 기축을 사용하면서 트래픽 부하를 이제 감소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몰셀, 그러니까 소규모 기지에서 쓰이는 이 스몰셀에 대한 수요 역시나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내에서도 5G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 스몰셀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이제 논리가 이제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노와이어리스 역시나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5G. 왜 5G를 이제 설치해야 되고, 5G에 대한 이제 이론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쓰일 수 있는 곳, 뭐 가장 대표적으로 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커넥티드카.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죠. 이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안. 보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5G는 이제 전 모든 가전제품, 모든 이제 기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보안 필요하고 인증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 이제 자동차, 이제 커넥티드카 기술이 이제 상용화됨에 따라서 이제 차량의 안전이라던가 편의성은 이제 비약적으로 상승할 전망이고요. 관련주는 이제 모트엑스가 있는데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따라서 이제 뭐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이제 하루에 약 4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이제 송수신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D 맵이라던가 혹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기존 4G에서 5G로의 이제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5G가 깔리지 않으면은 자율주행차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퀄컴을 토대로 해서 이제 통신업체들은 5G V2X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도로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사고 등을 실시간으로 자율주행 차에서 달리고 있는 와중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 기술이 이 VTX 통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뭐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차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전에 5G가 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기가 인터넷 상용화에 따라서 이제 5G만 구축에 따라 통신사와 이제 SO 업체들 간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네트워크 보안의 핵심 기술이 뭐 IPS라던가 뭐 IDS, 그러니까 뭐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던가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던가 해킹 방지 시스템, 이러한 이제 사업자인 이제 윈스라고 있습니다. 이 윈스도 2탄에서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이쪽도 당연히 수요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시험 인증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의 출시 전에 각 국가의 이제 기술 표준이라던가 아니면은 규제를 충족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 인증,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인데요. 이제 인증이 필요한 부분은 통신 장비, 뭐 전용 디바이스, 자동차 부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과점 쪽으로 이제 시험 인증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DTNC입니다. 이것도 2탄에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4G에서 5G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스마트폰도 당연히 부품에서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5G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서 디바이스 단계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양화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접속 단말기,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쪽에 이제 수요가 되고 있는 이제 RF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특히 SAW라든가 혹은 BAW, 그러니까 필터의 이제 출하량 증가에 따라서 이 시장의 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이제 SAW 제조 기업이 어디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도 이제 Y솔이 이제 국내 기업으로 있습니다. 유일 기업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2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G를 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5G가 무엇인지, 앞으로 5G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 최멘토가 분석 영상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1탄 마치겠습니다. 2탄에서는 이제 수혜주 위주도 이제 수혜주를 직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2탄에서 뵙겠습니다. 필!
승!